안녕하세요. 샘입니다. 아름다운 잎을 감상할 수 있는 근경성 베고니아 삽목은 번식을 통해 개체를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노화돼 쇠약해진 근경을 갱신하기 위한 삽목, 즉 새로운 줄기를 기대하고 젊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 있죠. 혹시 모를 안타까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용 삽목도 있군요. 이렇게 목적은 다르지만 삽목 방법은 다 같습니다. 삽목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간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투명 용기, 즉 리빙 박스나 그의 어항 등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 용기, 그리고 8, 9cm 정도 되는 포트, 테이크아웃 같은 컵, 작은 컵, 그리고 거름기가 없는 깨끗한 상턱이 있고 수태가 또 필요하죠. 수태는 꼭 짜서 물이 안 나올 정도로 탈수해 놓는 게 좋습니다. 삽수를 이용할 잎을 자르기 전에는 삽목용토나 수태는 미리 흠뻑 적신 거를 용기에 담아놔야 합니다. 가지런히 준비해 놓으셔야죠. 이렇게 30분 전에 물에 담갔다가요 꼭 짜서 물이 안 떨어지면 돼요. 그런 걸 가지런히 놓고요. 그리고 예리한 칼이 필요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가위도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가위는 좀 저가합니다. 늙어서 쇠약해진 줄기가 껐덕껐덕 하는 거를 모주로 또 뚝 잘라서 새 줄기를 받을 수도 있죠. 지금 보시는 줄기가 늙은 거예요. 윗부분을 자릅니다. 네. 잎을 좀 잘라서 일반 삽수할 용도 있고요. 지금 저 줄기는 이제 원줄기는 맨 위 부분만 잘라서 꽂으면 새뿌리가 내려서 저게 젊어집니다. 네. 잎 자르는 한 1cm 정도 길이로 자르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근경이라 그러죠. 그걸 한 2, 3cm 정도 되게 잘라서요. 한 1cm 정도 묻어 놓으면 돼요. 스테에다 꽂아도 되고요. 용토에다 바로 꽂아도 되고요. 잎자를 한 1cm 정도 자르는 겁니다. 네. 저긴 이제 미니종이라 잎이 작죠. 저런 건 한 10cm에다가 꽂아도 됩니다. 미리 지금 8cm인데 한 10cm 이상 되는 분에다도 모아서 꽂아도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시범 보여드리는 거니까 수태나 작은 포트에다 꽂을 겁니다. 저건 8cm 포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cm, 20cm도 가능합니다. 이파리 한 10대쯤 꽂으면 되거든요. 그럼 새 싹이 나올 때, 삽수가 활짝 될 때 아주 이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늘어지게 만들 수도 있죠. 지금은 8cm니까요. 시범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칼 다루는 건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칼은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하여튼 가위를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는 게 좋아요. 초건성 식물인데요. 가위로 하면 이 줄기가 으깨져서요.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 다루는 게 서툴러서요. 우리 집사람이 시범 보여주고 저는 옆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수태에도 약간 한 1cm 좀 안 되게 이렇게 묻혀도 되지만요. 용태에도 마찬가지예요. 1cm 정도 잘라서 한 7mm 정도. 네. 이제 이거는요, 렉스는 아니지만, 에스카르고가 아니고 에스카르고에서 우리가 작출해낸 포슬이, 원래 퍼즐로 등록을 했는데요. 등록도 참 어렵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잎이 너무 크니까, 자리도 협소하지만 증산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잎을 가장자리를 좀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그거는 이제 인맥을 이용한 잎꽂이라 그러죠. 이 자루가 없는 인맥만 붙인 걸로 해서 꽂아가지고 인맥 줄기에서 뿌리가 활짝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잎꽂이 하는 게 낫겠어요. 물꽂이라 그러죠, 우리가. 물꽂이라 그럽니다, 저걸. 컵에다 꽂는 거를. 저건 그냥 토막을 쳐도 되지만 그냥 쉽게 뭐 여러 가지 개체를 늘리려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즐기는 거죠, 하나에. 우리는 뭐 밥벌이도 이용할 때도 있으니까 숫자 늘리려고는 그러지만 그만큼 영양체가 적으면요, 오래 걸려요. 활착되는 것도. 저렇게 넣으면 뭐 한 2, 3촉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자르시네. 예. 이 여자는 그렇게 토막을 쳐서 꽂으려고 그러는구만요. 그래요. 네. 뭐, 잘라서 하는 사람, 시범한 사람 마음이죠. 뭐. 네. 한 포트에 2개씩. 우린 저렇게 해서 새순이 나오면요. 저렇게 또 매니아들한테 또 보내요. 주문 오면. 네, 저건 그 전에 꽂아가지고 활착이 된 거네요. 네. 네. 한 달 됐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네요. 예. 요것도 활착이 됐어요. 새순이 나오는데요. 네. 우린 저걸 주문을 받은 데가 있어서, 네. 이웃 나라로 갈 겁니다. 에스카로하고 다른 겁니다. 네, 저거는 물꽂이 한 거죠. 네. 고에고엔시스라고요. 물꽂이. 잎이 참 아름다워서요. 저런 거 한 2장씩 꽂아서 놔도요. 실내 한 구석에 이렇게 놓으면요. 보기 좋아요. 네. 잎이 아름다운 무늬는 물꽂이로만 즐겨도요. 괜찮아요. 뭐 개천일 필라를 필요 없이요. 그냥 실내 장식용으로. 뭐 손님이 오면 뭐 식탁 중앙에 딱 아주 예쁜 용기에다 물꽂이해서 담아놔도요. 손색이 없습니다. 네. 저건 할로윈 잎인가 본데요. 네. 그건 잎꽂이 하면 참 좋더라고요. 새 잎은 또 다르게 나와요. 색이 노랗게 나옵니다. 네. 잎자를 길게 했죠. 네.
두세 개 꽂아도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보는 거니까요. 관상용이니까. 네. 여기 시범은 뭐, 그냥 재활용, 생수병이지만, 우리가 집에서는 이쁜 용기에다가요. 담아서. 컵도 이뻐야 되지만, 잎도 아름다운 걸로, 색상이 좀 있는 거. 하얀 색색은 괜찮아요. 네. 꼭 저 투명 용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항. 조금 전에 미리 시범 보이는데요. 꽂았습니다. 근데 영상이 잘못돼서 지금 다시 하다 보니까, 네. 저기 한 보름이면 다 뿌리 내려서요. 흔들리잖아요. 네. 덮어놔도 되고요. 용기에 물방울이 안 떨어질 정도로 뚜껑을 덮어놓으면 됩니다. 물방울이 맺히면은요, 위험하니까 물방울이 안 맺히는 습도를 잡아야 돼요. 그 뚜껑을 살짝 열으면 됩니다. 물방울이 맺히면. 그냥 뿌옇게 뚜껑에 습기가 어리는 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수태를 꼭 자르는 얘기입니다. 아주 공중 습도로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저건 이제 용토를 담아 놓은 거고요. 수태가 아니고. 어항에 조금 전에 꽂은 겁니다. 네. 영상으로 잘 보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클로즈업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카메라 고정시켜 놓고 일단 합니다. 앞으로 석 달이 되면 좀 달라지겠죠. 아유, 이 여사님 편하게 하세요. 다 보시는 분들 감각이 있으셔서 센스도 있고, 리뷰 박스요. 네. 저는 뿌리가 내린 겁니다. 흔들어 보면 알거든요. 손으로 건드려 보면, 네. 싹이 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잎을 건드려 보면 뽑히질 않으니까요. 살짝만 감이 와요. 네. 다 이제 뿌리는 받고요. 이제 영양체가 나오죠, 이제. 이파리 3장 꽂은 거, 4장 꽂았네요. 저건 아주 초미니 중이니까요. 우리가 잎 크기에 비례해서요, 2개씩, 3개씩, 뭐, 아주 잎이 큰 건 하나를 꽂고요. 하여튼 전부 우린 2개씩 해서 분양합니다. 왜? 잎들을 많이 보시라고. 또 저게 하나 꽂아 놓으면요, 금방 커요. 2개 붙여 놓으면 좀 늦어요. 서로 붙어가지고. 대부분 아무래도 어렸을 때가 변화가 많아서 이 대부분 하이브리드 종은 성장 과정에 변화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내에서 품종이 많다 보니까 취향대로 선택하셔가지고 삽수할착을 즐긴다거나 물꽂이를 즐긴다거나 또 이웃하고 교류할 때 이용하고, 저거는 이제 습도가 너무 많으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라고 약간 우회를 개봉해가지고요, 비닐을 덮었다가 열었다 하는 겁니다. 네. 네. 조절할 수가 있죠. 네. 물방울이 안 맺히게 합니다. 특히 또 햇빛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강하게. 그러면 습도하고 온도가 반비례해서요,
되도록이면 온도는 20에서 25도 사이에서 변화가 없는 게 좋아요. 네. 잘못하면 또 곰팡이병 오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온도 변화가 없으면요, 곰팡이병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네, 네, 잘 보여요. 이쁩니다. 네, 우리가 많은 책들 잘 보지도 않고 오래돼가지고 책은 다 버리고요. 책꽂이에 물꽂이를 지금 벌려놓고 있습니다. 책들 다 버렸어요, 이제. 여기도 햇볕은 안 들어오지만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간접 광선이 있어가지고요, 그림자는 안 생깁니다. 밝아요.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게 체험용이나 매니아분들께 주문받으면 저렇게 그냥 바로 저기서 활착이 돼서 저기서 1년 한 반 지냅니다. 8cm에서. 또 긴 거는 이런 시설에 물꽂이를 보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꽂아가지고요, 습도를 잘 조절을 해서요, 건조한 실내는 안 되니까 용기에 넣어서 꼭 뚜껑을 덮어가지고요, 습도를 잡아가지고 활착한 다음에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꽂아가지고 습도 잡기 할 때 광선이 들어가가지고 온도 변화, 환경 변화가 안 와야 됩니다. 아주 꾸준한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활짝 된다면요, 약간의 데미지도 입어도 되고요. 또 성장 과정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잎이 빨리 변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한 곳에 있으면요, 얘네들이 잎이 잘 변하질 않아요. 제 생각에 났던 이 식물 생리가요, 그 환경 변화에 민감해가지고요, 어떻게 아는지도 몰라요. 낮과 밤도 알지요. 더운지 추운지 알지. 바람이 흔들리는 줄도 알지. 식물들도 교감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마음 턱 놓고 칼로 자르지만 처음 잘리는 애들은 겁을 먹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우스갯소리지만요. 잎이 큰 건 하나를 꽂았지만 잎이 좀 중간 정도 되는 건 다 2개씩. 일본 요즘에 분양 받으신 분들은 다 2개짜리예요. 그게 하나짜리가 아닙니다. 3개짜리도 있고요. 그 속에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저가지만 하여튼 갖다가 그걸 또 이렇게 찢어서 말하자면 분주해서 팔더라고요. 하기야 뭐 벌어먹고 살려니 별 저걸 다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렇게 잘 길러서 자를 때 정말 아까워요. 분양 안 하는 품종들도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하이브리드 만드느라고 꽃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그냥 옆에서 더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있죠.